반갑습니다. 명동에 있는 리브 뉴욕 한의원 원장 강진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체질 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난치성 질환 중에 부정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체질이 보통 들어보셨을 때 사상체질 이런 체질 의학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체질이 8개예요. 목양체질, 모금체질, 토양체질, 토음체질, 금양체질, 금음체질, 수양체질, 수음체질 이렇게 8개로 나눠서 체질을 나눠서 사람이 진료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질을 구분할 때는 사람들은 체형이나 그 사람 생김새 있잖아요. 네. 뭐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뭐 상체가 발달해 있거나 하체가 발달해 있거나 이렇게 체형을 보고 체질을 구분하시는 게 보통 사상체질로 구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팔체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한의원 가시면 맥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진맥 하시잖아요. 네. 진맥을 통해서 체질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금양체질, 금음체질 이렇게 글자가 좀 작으신데 폐, 췌장, 심, 신장, 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양체질인 경우는 폐가 가장 강한 체질이에요. 그 다음에 간이 제일 약한 체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장부 구조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장기가 있고 가장 약한 장기가 있고, 나머지 체질도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체질에 비해서 약간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상 체질 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위해서 체질을 판별하는 거고, 팔체질 의학 같은 경우는 그 약물 치료도 있지만 음식이나 습생 지도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조금씩 이제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목양체질. 방송인들 중에 혹시 강호동 씨 있잖아요. 네.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이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육식을 좋아해요. 먹는 것 엄청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는 것부터 찾는 분들이에요. 그 음식 식탐이 많기 때문에 살이 좀 많이 찌시는 분들은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약간 돈 욕심도 조금 있으시고, 욕심이 좀 많은 거예요. 사업가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체질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실 때는 땀이 많이 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 땀 많이 흘리면 그 몸이 허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 체질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몸에서 땀이 많이 흘려요. 그래서 땀 흘리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우나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양 체질입니다. 여기 보면 해로운 음식과 유익한 음식이 있는데, 조금 전에 여기 보셨다시피 여기 보면 목양 체질이 있는데, 목양 체질은 간이 발달했고 폐가 약하잖아요. 요 해로운 음식을 보면 간을 도와주는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폐가 약한, 이쪽 음식들은 약간 목양체질이 폐가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식이나 그 다음에 건체류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폐를 도와주기 때문에 몸이 좋아집니다. 그런 게 있고, 보통 70에서 110 정도 혈압을 정상 혈압이라고 하고, 그 이상 혈압이 올라가면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혈압이 조금 높으셔야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150이 넘지 않으시면, 만약 이 체질로 판정되신 분들은 혈압약을 안 드시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람이 체질이 있고 체질마다 자기한테 주어진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금 체질이, 이 체질을 보시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대장이 제일 약한 체질이에요. 예. 그래서 음식을 보시면 해로운 음식은 담을 도와주는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유익한 음식은 대장을 도와주는 음식이에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다가 한 번씩 사라져요. 짧게. 처음에는 좀 그렇잖아요. 화장실을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작은 거 보러 화장실 갔나 보다. 근데 나중에 친해지고 여자친구의 맥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 체질이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먹으면 싸러 가면 영양소를 흡수를 못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양소는 사람 몸에서 소장에서 흡수를 다 해요. 소장에서까지. 그 다음에 대장은 이제 수분을 배출하고 대변 배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장인데, 소장까지는 괜찮다가 대장이 짧아서 변을 빨리빨리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명이 장이 10cm예요. 이 체질은 생선 종류 드시지 마시고, 잎채소 종류 드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유익한 거는 고기, 육식,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근체류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식사를 하시면 좋고요. 특히 또 특이하게 밑에 보시면 붉은색 안경이라고 써놨죠. 안경 알을 붉은색으로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사람마다 색깔이 음양 오행 중에 배속이 돼요. 그것도 체질에 배속을 시키면 좋고 나쁜 게 구분이 됩니다. 체질을 알면 다음에 안경 맞추실 때 안경을 딱 골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양체질. 다시 약간 앞으로 넘어갈게요. 금양체질 보시면 폐가 제일 강하고 간이 제일 약한 거예요. 반대로 보면 목양체질은 간이 제일 강하고 폐가 제일 약하죠. 좀 반대 느낌이 있으시죠? 예, 이 반대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체질은 특징이 되게 머리가 좋아요. 천재들이 많아요. 예, 창의적인 걸 좋아하고 탐구하고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체질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보통 요즘 생사를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질환이 알러지 질환 있잖아요. 예, 아토피. 예, 그게 알러지 질환 대표적인 건데, 알러지나, 알러지 비염이나 아토피나 알러지 천식, 이런 질환을 달고 사는 체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해로운 음식 보면, 육식 있죠? 고기 종류예요. 커피 있죠? 인공조미료. 요즘 다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안 썼는데 요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전에는 못 살아서 고기를 못 먹었어요. 요즘은 고기 다 먹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올 때 아토피라 그래도 진성 아토피가 있고 가짜 아토피가 있어요. 다른 체질에도 아토피라고 이제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체질은 빨리 나아요. 근데 금양 체질 아토피는 잘 안 나아요. 음식 안 가리면 안 나아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얘기 들으면, 이 체질은 약간 좀 비현실적이고 약간 비사교적이고 비노출적인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예. 이 체질은 좀 사업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타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고집이 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기준.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다른 데 타협점을 좀 잘 안 찾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면 때문에 창의력이 좀 발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좋고, 과학자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체질이 많아요. 천재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이 체질은 그냥 알러지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다에서 나는 거 있잖아요. 예, 이쪽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 영양학적으로 보면 육식이나 바다 생선이나 같은 단백질이라고 봐요. 근데 엄연히 가는 길이 달라요. 예, 육식은 폐로 가요. 폐를 도와줘요.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는 간을 도와줘요. 가는 길이 달라요. 한의학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체질을 아시고
음식을 가려 먹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세요.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금음 체질. 다시 조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음 체질 보시면 대장이 제일 강하고 담이 약해요. 이 체질을 금음 체질이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금음 체질의 특징은 그 유명한 천문학자 중에 호킨스 박사라고 쓰시잖아요. 그분 보면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예. 근무력증이라고 근육이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고개도 이렇게 해서 막 몸을 잘 못 움직이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이 체질이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금음 체질 같은 경우는 이게 육식이 되게 해롭게 돼 있죠. 근데 육식을 많이 하시게 되면 손해 위축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다음에 파킨슨이나 뭐 루게릭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근육에 관련된 그런 병이 생기는데 이런 체질이 잘 생겨요. 예.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예. 그분은 뭐 탱커잖아요. 운동 경기 끝날 때까지 뛰어다니시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체질은 심장이 되게 늦게 뛰어요. 예. 그래서 마라톤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달리기 잘 하시는 분들이나 박지성 선수처럼 끝까지 지치지 않고 뛰시는 분들은 이 체질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체질은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기질이 약간 혁명가 기질이 좀 많아가지고 세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분들이 아마 이런 체질이 아니었을까 유추를 좀 하고요. 제가 맥을 안 잡아서 확실히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나폴레옹이나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분들은 거의 이 체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8체질의학 중에 4체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8가지 체질 중에 나머지 4체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난치성 질환 중에 사고체 신념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체질이 남았냐면요. 토양체질, 토음체질, 그 다음에 수양체질, 수음체질이 남았어요. 자, 첫 번째, 토양체질은 췌장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신장이 제일 약한 체질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방송인을 하면 예를 드려야 좀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모 방송사에 되게 말을 빨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보셨어요? 네, 노홍철 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 체질이 아닐까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맥은 아직 잡아보지 않아서 확실히 얘기 드리긴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다시피 8체질은 다른 걸 안 보고 오직 맥진으로 체질을 찾아내기 때문에 맥진으로 확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안 해봐서 제가 얘기 못 드리는데 오랫동안 임상을 좀 하다 보니까 대충 저분이 저 체질이 아닐까. 노홍철 씨 생각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예, 산만하고 급하고 빠르고, 예,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 못해요. 예, 빠른 대신에 마무리를 잘 못하는 그런 체질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췌장이 발달했잖아요. 췌장이 발달하면 한의학적으로 췌장하고 위장하고는 친구예요. 예, 위장에 열이 많아서 빨리빨리 급해져요. 사람이 원래 열 많은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예, 특히 위장에 열이 많이 모이면 급해져요. 췌장에도 열이 모이고 그래서 급해집니다. 특징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시고 그 대신에 약간 좋은 점도 얘기 드려야 되죠. 그럼 되게 정직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직자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독신주의도 이런 쪽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해로운 음식을 보시면 닭고기, 개고기 몸이 좋다는 거 다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삼도 있고 벌꿀도 있고 몸이 좋다는 거잖아요. 생강, 그죠? 대추차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체질은 이런 거 먹으면 알러지 질환이 와요. 예,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 오렌지나 망고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외국인들 중에 알러지 질환 달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예, 아마 이 체질일 거예요. 유익한 거는 신장을 도와주는 음식들입니다. 돼지고기가 좋고요. 보리밥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해 드리고 싶은 오이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되고요.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 몸에 좋으라고 반신욕 하시잖아요. 네. 다른 체질은 별 효과 없어요. 이 체질이 효과 있어요. 네. 반신욕이 뭐냐면 배꼽까지 담그는 거잖아요. 네. 대충 위치가 신장까지 딱 담기는 위치예요. 예, 그래서 이 체질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신욕 많이 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보리밥, 돼지고기, 그 다음에 오이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토음 체질. 토음 체질 보시면 위장이 제일 강하고 나머지 장부가 이렇게 배열되고 그 다음에 방광이 제일 약해요. 이 체질은 체질은 있는데 한의원이 잘 안 와요. 그 다음에 이 체질 맥이 좀 어려워서 잡아내기도 좀 힘들고요. 제가 임상을 한 8체질 약 10년 가까이 했는데 2명 봤어요. 네, 잘 못 찾아요. 근데 특이하게 이 체질 만드신 분이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부산에 바닷가에 그 보고알 있잖아요. 보통 보고 먹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보고독 때문에. 보고알 먹고 사시는 분이 있대요. 네. 위장이 너무 강해서 아마 보고독이 되게 찬 성질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너무 차서 중독이 돼서 죽는데 그분은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독을 해소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보고를 먹으면 좋으신 분 같아요. 네, 특이하게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좀 특징이 약간 얼굴이 좀 붉은 게 좀 특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나 망고나 뭐 사과 같은 거 드셔도 아까 토양 체질처럼 알러지 질환이 잘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나 체질을 아시게 되시면 그에 따라 식사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양 체질. 지난 시간에 제가 모금 체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예. 그 여자친구가 장이 10cm였잖아요. 반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체질은 3, 4일 동안 대변을 못 봐도 괜찮고 일주일 동안 대변을 못 봐도 괜찮고 보통 2, 3일 넘어가면 답답하잖아요. 아랫배. 특히 여자분들 그렇죠. 근데 이 체질은 괜찮아요. 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불편한지도 몰라요. 그럼 실제적으로 불편감을 못 느끼고 그런 체질이 이 수양 체질이에요. 이 체질은 특징이 정신적으로 약간 좀 꼼꼼한 면이 있어요. 이거 약간 느긋한 면도 있고 그래서 보통 사무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회계, 꼼꼼하게 일 처리하는 쪽에 좀 잘 맞으세요. 예. 그런 직업을 가지시는 게 또 도움이 되고요. 그 얘기를 안 드렸네.
예, 소양 체질은 신장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췌장이 제일 약한 체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음 체질은 방광이 제일 강하고, 위장이 제일 약해요. 위장이 제일 약하니까, 이 체질 특징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 이 체질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위가 냉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아주 뜨거워져서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체질은 보통 위가 되게 냉해져서 병이 옵니다. 그래서 위하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예, 위하수를 안고 살아요. 위하수가 뭐냐면 위장이 보통 이 정도 쪼그라들어 있어요. 보통 때는 늘어났다가 쪼그라들었다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위장이 늘어져가지고 냉해서 늘어져 있는 체질이에요. 이 체질도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사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항상 소화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평생 그렇게 먹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밥 먹고 소화제 먹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과식 절대 못해요. 조금씩 자주 먹어요. 예. 그 다음에 그 환자분 중에 자기는 소화력이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해요. 이 체질도 어떤 분들은. 근데 다른 사람하고 진짜 같이 밥 먹으러 가보면 조금밖에 못 먹어요. 반 정도밖에 못 먹어요. 더 이상 못 먹어요. 위가 너무 차고 냉해서 소화력이 너무 떨어져서.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체질 분들은 되게 살이 잘 안 쪄요. 예, 몸량이 너무 적어서 살이 잘 안 쪄요. 그래서 이 해로운 음식을 보시면 보리, 팥, 오이, 돼지고기 있죠. 아까 지난 시간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토양 체질을 보면 이게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이 체질한테는 나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장을 되게 냉하게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안 좋고요. 유익한 음식은 닭고기, 뭐 현미, 찹쌀 이런 거 다 위장을 튼튼하게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몸에 좋습니다. 이런 쪽 음식을 드시는 게 건강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보통 사람들 손발이 차고 이러면 뜨거운 물에 목욕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체질은 냉수욕 하시는 게 몸에 좋아요. 예. 땀이 지난 시간에